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살 어린이가 숨진 현장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문제 도로가 예전부터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후 승용차가 초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하면서 보행자 2명을 덮친 해운대구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엄마, 언니와 보행로를 걷다 승용차에 치인 6살 어린이는 사고 발생 1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꽃과 과자, 좋은 곳으로 가 편히 쉬라는 메시지 등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애를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서는 너무 진짜 내 애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슴이 짠하더라고, 미어지고. 그래, 보는 순간에 가슴이 너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말을 못 하겠어요. 현장을 방문한 학부모들은 사고가 난 도로가 평소에도 위험천만한 곳이었다며 학교와 구청 측에 사고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못하게 가이드 해주고 CCTV 갖고 30km 시속 못 달리게. 이 주차장을 나와서 바로 앞 도로엔 이렇게 중앙에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여기선 중앙선을 침범해 곧바로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1차 접촉사고 후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의 과속과 제동장치 작동 여부 등에 대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인 만큼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과속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있으면은 그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건데요. 사고 발생 자체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운전자 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운전자들을 정식 입건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관할구청도 해당 도로의 위험성 여부를 검토해 도로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인 고통은 차별적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올해 말쯤에는 부산 시민 12명 중 1명꼴로 저소득층이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빈곤층 확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지난 2월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상위자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이 둘을 합친 저소득층 인구는 지난 2월 24만 3천 명에서 석 달 뒤 25만 4천 명으로 11,000명 증가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말 28만 6천 명에 달해 부산 전체 인구의 8.4%, 12명 중 1명꼴로 저소득층이 되는 겁니다. 저소득층 확대로 부산시 살림살이도 비상입니다.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 13조 8,200억 원 중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1조 5,100억 원. 문제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내년 관련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예측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수급자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 최소 7천억에서 1조 가까이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 자체가 이제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과 함께 재난 취약계층 지원도 시급합니다. 여성과 아동, 노인과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진짜 사회적 약자, 코로나19 감염 재난 상황에 가장 취약한 약자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 안전망을 새로이 구축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해 12월 부산의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은 183명이었지만 지난달은 그 수가 305명으로 대폭 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더 빨리 무너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지난해 5월 강서구청 카누팀에서 벌어진 선수폭행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시 체육회가 가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를 미루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지난 15일 해당 팀 감독과 가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선수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벌였지만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체육회는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청받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사법당국 판단을 참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증거 등이 명확한 상황에서 징계를 미룬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체육회에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롯데마트 금정점이 오프라인 점포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 중에 폐업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롯데쇼핑은 연내 수익성이 낮은 120여 곳에 대한 폐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200곳의 점포의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금정점에 근무하는 정규직 80명과 비정규직 300명 가운데 정규직은 인근 점포로 재배치되지만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실직을 하는 셈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이 주차장 활용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는 소식 사회면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복도로 등 지형적 특성상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4개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0.98로 부산 전체 평균 1.21보다 부족한 실정이라는데요. 주정차 위반 단속과 민원 건수도 높아서 주민들의 불편도 심각한 수준인 가운데 주차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산시의 입장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개강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1학기 성적 산출 방법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대학교는 이번 1학기 기말고사에서 교수 재량에 따라 최대 50%까지 A 이상의 성적을 줄 수 있는 준상대평가를 적용했는데요. 시험 범위도 엄청나고 기말고사 비율이 80%로 높아서 학생들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자신의 성적을 그대로 받을지 또 해당 과목을 이수했다는 패스만 인정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패스 제도가 학생들 사이에 대안이 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회면입니다.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인근 상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부산시가 이를 재시공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2011년부터 370억 원을 투입해 동구 부산고등학교 입구부터 중앙로까지 400m 구간에 자연형 하천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량천을 따라서 인근 상가들이 보도보다 20cm 아래 위치하면서 최근 폭우가 쏟아진 지난 13일 상가들이 물바다로 변하면서 상인들의 불만이 이어졌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6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기온이 3도가량 내려가겠고요.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이 2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내일 내리는 비 역시 중부지방보다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양이 더 많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제주도는 오늘 낮부터 비가 오겠고요.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19도, 양산은 17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과 남해가 26도, 양산은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내리는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비가 더 강하게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신공항 문제가 부산의 당면 과제지만 이를 다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부산, 울산, 경남 여당 의원들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통합당 부산 의원들도 제 역할을 할지가 의문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 민주당 의원 3명은 각각 국회 정무위와 행안위, 농해수위로 상임위가 배정됐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의 주무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는 부산은 물론 울산과 경남 의원 역시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발표가 이번 달 말 또는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지만 이를 맡아 지역 여론을 대변할 여당 측 국회 창구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부산 민주당은 김해 신공항 검증을 진행하는 총리실이 정무위 소관인 만큼
전재수 의원이 충분히 잘 살펴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울경의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돼서 부산의 백년지 대계를 위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고 점검하고 또 필요하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문공항 주무부처가 국토부인데다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 지역 의원은 국토위에 배정된 걸 감안하면 여당 PK 의원들 중 한 명은 반드시 국토위에 포함됐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혀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신공항 문제를 제대로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해당 상임위원회에 한 명도 가지 못했다. 이건 저는 굉장히 큰 공백이라고 봅니다. 부산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배정을 놓고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통합당이 여당 주도 상임위 배분 자체를 당분간 보이콧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통합당 몫으로 남겨진 국토위 위원 10석 중에 PK 지역 의원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임박한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경남도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영남권 간담회에서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동남권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공감하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변성환 시장 권한대행은 가덕도를 대체 입지로 직접 언급하며 경제성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경수 경남지사는 김해공항 확장안은 이미 7번이나 불가 결론이 나온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며 안전성 문제가 속속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속에 선박의 안전을 확인하는 선박검사도 비대면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은 물론 3D와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까지 검사에 총동원됩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화물선 탱크에 드론을 띄웁니다. 금이 간 곳은 없는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표면을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론은 세세히 선박 내부를 관찰하며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박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드론에 인공지능을 탑재해 보다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 그 탱크 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드론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좀 인명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건 좀 보장을 할 수 있지만. 선박 구조를 들여다보거나 선박 검사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3D와 VR 기술이 사용됩니다. 코로나19 속의 언택트, 즉 비대면 작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우리나라 유일 선박 검사 기관인 한국성급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선박 안전의 기술적인 모든 과정에서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디지털 성급을 나가기 위한 TFT 조직을 곧 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가 여태까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라든지 검사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 말고 모든 분야에 우리 성급이 디지털화하기 위한. 한국성급은 또 오는 2025년까지 선사와의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과 스마트 검사,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 이모저모 전해드립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정부의 21번째 추가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될 걸로 알려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심각한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이 주요 대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강력한 금융 세제 대책이 잇따를 경우 지역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부산에서도 최근 상승세가 가파른 일부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재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과 함께 수도권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초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으로 재진출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세제 입지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부산에서 해외로 진출한 기업 중 부산 복귀 뜻을 밝힌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 생산법인을 둔 부산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인은 여전히 높은 국내 인건비와 국내 복귀에 따른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이 해외 진출 기업이 부산 복귀를 망설이는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금융과 기업 현장에도 온라인 비대면 연수, 수출 활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당초 현지 방문으로 기획됐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연수를 최근 온라인으로 전환해 실시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다음 달 1일 중국 칭다오, 장충시와 협업으로 개최하기로 한 수출입 화상 상담회에도 지역기업 50여 개사가 참여를 희망하는 등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 활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동구 철양동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배관 작업을 하던 가스 점검업체 소속 50대 작업자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40대 작업자 B씨 등 2명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기 점검을 위해 지하 가스 탱크에 남아있던 가스를 배출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충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을 허위로 고용한 뒤 장애인단체 운용자금 3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조창용 부산장애인총연합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산하단체인 한국장애인기업협회 부산지부의 직원 6명을 가짜로 고용한 뒤 급여로 받은 돈을 가로채고 직원들을 압박해 추석 상여금으로 되돌려받는 등 3억 6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경찰은 조 회장이 돈을 빼돌린 뒤 측근과 선거인단 대의원 등의 인맥 관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동구 범일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63살 A씨가 지하 4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생명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남구 문현동의 한 경사로에서 1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식용유가 도로로 쏟아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경찰의 협조로 교통을 통제하고 펌프차를 이용해서 긴급 세척 작업을 벌이면서 퇴근길 이 일대 도로가 한동안 혼잡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사로에서 화물차가 퇴근길 차량 정체로 급정지하다가 화물칸에 실렸던 식용유가 쏟아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허문회 감독의 눈부신 용병술에 힘입어 고척구장 9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롯데는 어제 서울 고척야구장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5번 타자 마차도가 4타수 3안타를 기록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치면서 7대5로 이겼습니다. 허문회 감독은 안치홍과 오윤석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왼손 투수 상대 타율이 5리밖에 되지 않는 마차도를 중심 타선에 배치해 적중했고 8회 초 1-4만루 상황에서 투입한 대타 김재유가 2타점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용병술을 보여줬습니다. 롯데는 공동 4위인 키움과 기아와의 차이를 반 경기 차로 줄이고 리그 6위를 유지했습니다. 서구 아미동 비성문화마을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아미동 생활유산 자료 학술 조사 용역을 부산대학교에 의뢰한 뒤 착수 보고회를 열고 비석문화마을의 역사성과 문화유산 가치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 하반기 비석문화마을을 유네스코 잠정 목록으로 우선 등재한 뒤 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미동 비석마을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 한국전쟁 피난민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돼 피난민들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이 부의장을 한 석씩 나눠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자를 내며 가까스로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한 통합당은 후반기 야당목 부의장의 최도석 의원을 원내대표의 김진홍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선거를 통해 의장과 부의장, 원내대표와 7개 상임위원장을 한꺼번에 선출할 예정입니다.